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인 일요일 밤까지요.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살펴볼 뉴스가 정말 많이 준비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요즘에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톱 기사로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푸틴의 핵무기급 금융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스위프트, 영어로 스위프트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이걸 번역을 하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 쉽게 말해서요. 은행 거래 그냥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자, 국제은행 결제망에서 러시아 퇴출, 푸틴 핵병력 경계 태세 지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조치로 핵 얘기를 러시아가 꺼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회담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죠.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얘기가 일면에 실려 있죠. 대공세 버티는 우크라. 이런 가운데 제재 폭탄을 맞는 러시아.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뭔가 대치 상황이 된다는 거죠. 당초에는요,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생각같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1단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중증 적다는 오미크론, 통계 착시, 위험 과소평가, 전문가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멀어져가는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책임은 내 탓. 어제 이 뉴스가 아침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뭔가 그동안 안 만나고 협상 안 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양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렬입니다. 좀 더 보면요. 윤석열 물밑 협상 공개하면서 결렬 통보받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뒀죠. 그러나 안철수 고려할 가치 없는 제안을 하더라. 반발하면서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 다 끝났다.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이거 정말 끝난 거 맞습니까? 의심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어제 북한이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북한 또 탄도미사일. 대선 전후 레드라인 넘나.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우리로서 위협적인 상황 또 한 번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핵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걸 말합니다. 올해 올해로 8번째 무력 시위다. 평양에서 발사했다. 자,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쌓아 올렸다는 거죠. 무슨 계산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앙금만 쌓았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도 아니라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에요. 계속 뭔가 접촉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갔다는 게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앙금만 남은 겁니다. 어제는 상대를 겨냥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휴일 저녁 의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제 휴일
저녁에 의원총회를 여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뭔가 엄청나게 급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안 열리는 게 어제와 같은 의총인데 어제 열렸습니다. 관계는요. 안철수 후보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가벼운 입.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 여기에서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뭔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뒤탈이 났어요. 설화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고는 있으나 이미 내뱉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금융 핵폭탄. 일면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러시아를 향해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전 세계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이 카드를 지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꺼내 들었거든요.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상태는요. 그리고 앙금은 굉장히 짙고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단일화 합의, 이거 결렬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결렬됐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공개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무슨 얘기했고 이걸 다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 윤석열 측이 고려 가치 없는 제안을 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좀 더 보죠. 작은 제목으로 뭐 단일화 무산 내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어제 그동안의 사항을 좀 요약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물밑 협상 과정 그리고 대리인이 누구라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리인 문제가 또 다른 지금 논란 좀 안고 있죠. 요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의 회동 제안한 문자까지 2개나 어제 공개를 했어요. 날짜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 전화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야권 통합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공개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고 여지를 남겼어요. 자, 안철수 후보는요. 받은 문자만 3만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나한테 문자 폭탄 보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경선 협상 부인 도리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달라요. 설명들이.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잇따라 입장을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답이 오기를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뭐 전권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민 경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경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의견,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뭐 내용을 떠나서 말하는 분위기만 봐도 굉장히 다르죠, 지금요. 결론은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어제 상황 그리고 지금 어떤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정리해 있거든요. 좀 보시면요. 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단일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가? 안철수 후보는 뭐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합의가. 그리고 이제 조율만 남은 거였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요.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요. 뭘 전해왔는데 고려할 가치가 없는 내용을 전해오더라. 그리고요.
여론조사 경선 이거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협상 과정에 여론조사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거 경선하는 거. 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 없었다고 하더라.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것만 보면 누가 한쪽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리고 후보 간에 연락하는 문제 뭐 2차례나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 저한테 문자가 3만개나 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놓고서 무슨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누가 노출하셨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반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무슨 전권 받으신 분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장제원, 이태규 각각 여기 인정했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인물들이 전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한 거는 후보의 합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무슨 정권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협상은 왜 깨졌는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한 거 맞습니까? 이 정도면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협상 과정 공개로 출구 전략. 최종 합의 불발 서로 내탓.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이 단일화가 깨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책임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자,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정당에서 오늘 나오셨어요. 마치 좀 하나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예. 어제 회견은 왜 한 겁니까? 일단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도 일단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림으로써 또 혹여나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조금 뭐 어떤 입장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저희가 투표일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또 의지를 한 번 더 밝히고자 하는 그런 회견이었습니다. 혹시요, 이거는 아닙니까? 뭔가 책임론이 커질 건데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 차원에서 후보가 직접 나서서 회견을 했다. 사실 후보가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통상요.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맞고요.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기 때문에 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이게. 답답함의 대상은 안철수 후보입니까, 그럼?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어제 공개된 이 일지 같은 것들을 이 예. 내용을 미리 좀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내에서. 상세한 일지가 나왔어요,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그 안철수 후보와 최진석 이제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예. 이태규 본부장을 믿고 저희는 진행을 했던 것인데 예컨대 뭐 몇 가지 저희가 여기서 또 진실 공방을 할 건 예.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최진석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예. 저희 권영세 총괄본부장에게 뭐 연락을 해왔다고 네, 그랬어요. 이태규 본부장이 또 전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예. 그걸 믿고 최종 합의안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여지껏 계속 완주를 공언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철수 후보께 출구 전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논의까지도 일요일 새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사실상 그 전권을 부여받은 걸로 알려진 분들에 의해서 이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지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좀 당혹스러운 입장이라 그걸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가 정말 어떻게 해주길 바란 겁니까? 사실은 이게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이태규 본부장이 하셨던 얘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국민 경선 내지는 예.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예. 대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했던 것은 이태규 본부장이 막상 저희와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정부, 공동인수위와 관한 얘기를 양쪽이 서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께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대내적으로는 공동정부 형식이 되면 합의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계속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라는 걸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럼 존재 조건은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그만둔다. 이겁니까 그럼? 네, 어느 정도 공동정부에 힘을 보태면서 사퇴하시는 것. 그런 전제 조건으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 왔던 것은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홍경희 국민의당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요. 이 전권 문제가 지금 있어요. 전권.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협상을 나선 어떤 협상에 나서신 분들이 있는데 완전한 권한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곧 후보의 의사다. 이거냐 아니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전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예. 그냥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쪽에서는 후보도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셨다시피 예. 전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만 그건 완전히 결론이 나는 거 절대 아니다. 그 네, 뜻입니까? 일단은 뭐 어저께 기자회견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 어제 이제 그 소위 전권 대리인이라고 저희 당 쪽에 인물이 이제 지명을 구체적인 당한 인물이 나왔죠. 예, 이태규 본부장께서도 본인이 직접 이제 해명을 했다시피 정권 대리인의 입장이 아니라 단일화에 대한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그 양측의 방향과 예. 그다음에 어떤 진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타진하기 위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예. 뭐 정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로 예. 합의안을 우리가 도출을 했다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합의안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합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홍경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합의가 지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가?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그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합의안이 도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합의안인지에 대한 그 맥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안에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하는 합의안은 예. 안철수 후보께서 13일에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제시하셨던 그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인수위에 참여를 하고 공동정부를 구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고 그러니까 후보 사퇴를 하고 예. 지지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2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방식의 어떤 단일화를 원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끝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예.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한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그동안 단일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안철수 후보는 완주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지난 13일인가요? 단일화 제안, 여론조사 경선 제안을 먼저 했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뒤에는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계속 결렬됐다, 완주한다. 그렇게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완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맹변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물밑 접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까지도 양측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말을 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은 후보의 일관된 입장은 예. 일단 대선에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스탠스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국민의힘 측의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단톡방인지 뭔지 정체는 불명이지만 예.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예. 유출이 되면서 몇만 통에 달하는 어떤 전화 문자 폭탄들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내용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저희가 이제 비공식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저희 당과 후보의 입장과는 관계가 먼 인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예. 저희 쪽에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의사를 계속 타진해 왔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압력이 가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양측의 입장과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차원이었지 예. 후보께서는 기본적으로 대선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러면 계속 견지해 어제 왔다는 사실 거죠. 결렬 통보를 문자로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보냈잖아요. 그럼 오늘 이후라도 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쉽게 예단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기자회견으로 좀 서로 양측의 좀 그 감정의 골이 예. 좀 깊어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추후에 특히 판단해 그 수만 통이 왔다는 그 문자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뭔가 좀 상한 상태인가요? 마음이? 매우 기분이 상하신 상태죠. 손한 변호사 발언 기회를 청하셨어요. 이건 뭐 조금만 바로 예. 잡자면은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거나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예. 안철수 후보 전화번호 정도면 이게 또 찾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저희 탓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하면서 순천에 왔을 때 만나고 했었는데요. 예. 그 정도 고위직 정도의 사람들이 되면은요.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핸드폰이 또 복수인 경우도 좀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그때 휴대전화를 꺼놓고 자맹을 한다 해도 주변에 보좌하는 분들을 통해서 솔직히 중요한 연락을 알겠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홍경희 대변인께서 뭐 또 반박하시겠다고 좀 손을 들어주는데 말씀하세요. 문자 내용을 못 봤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후보께서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 이제 협상 결렬된다라고 하는 네.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었고 예. 그때 윤석열 후보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도 하루에 수백 통, 수천 통이 들어와서 확인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노란불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서로 문자를 못 봐서 지금 일이 커진 겁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무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감성등이 상하고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결국에는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사도 설명해 드렸고 두 분 말씀도 드리고 영상까지 다 전해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진통인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도 향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을 밝혔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도 좋습니다.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밖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립 서비스만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답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끝에 이제 맹비난이군요. 저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모릅니까? 뭐 이렇게 막 질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못하면 깐다는 협상 일지. 이게 또 어제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어제 일지를 정리한 파일을 국민의힘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 일지 파일의 제목이 논란이 된 겁니다. 뭐가 정리가 안 되면 깐다.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적어보세요. 미리 다 저렇게 생각하고 안 되면 뭔가 폭로한다 이런 마음 가졌군요. 이렇게 또 반발한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이요. 윤경우 의원님.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뭐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더 남아있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더 남은 게 이상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저는 처음에 기자회견 얘기가 나오길래 단일화가 성사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나서서 이제 국민들에게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후보가 나왔겠거나.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 보니 상대방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럼 기자회견 왜 했을까? 이제 끝났습니다. 보수층이요. 위기감을 가지고 좀 뭉쳐주십시오. 그걸 그럼 호소한. 앞서서 봤던 기사의 출구 전략 그걸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기자회견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책임 나중에 소재를 따지는 이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혹시 질 수도 있다. 질 경우에 나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을 이걸로 조금 미리 상쇄를 해놓자. 혹시 이런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왜 어제인가 27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28일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부터 인쇄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색이 정당이, 공당이 지금 국민의당이 아마 4번 기호죠. 국회의원 3석 가지고 있고 정의당이 6석 그리고 1, 2당은 뭐 압도적으로 많지 예.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에게 정당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공당이 대선 후보를 내놨고 그게 투표용지에 이름까지 박혀 있는데 예. 그다음에 갑자기 막판에 단일화인지 아니면 뭐 포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름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 정당 발전에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예.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예. 이번에 단일화 논의는요. 이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때와는 정말 다른 게 그때는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거 가지고 협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여론조사 해서 뭐 결과를 한번 까봅시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 두 그렇죠. 쪽 중에 한쪽이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누가 그만둘지를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예. 이번의 경우는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안철수라는 후보가 사퇴, 포기 내지는 철수를 하고 윤석열이라는 후보만으로 예. 옹립하는 이걸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이건 쉽지 않은 단일화였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예. 단일화 논의는 사실 끝난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 후보의 기운 그런 단일화 논의 과정이 그동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인데요. 결론은 뭐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하는 어제 발언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된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굳이 자청한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든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제 이런 과정이 줬던 충격과 실망감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제는 야권 단일화의 문제는 더 이상 이재명 캠프 측에서 고려하거나 신경 써야 할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국민의힘 인물에 대한 얘기도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한겨레 기사 다시 보죠. 이 큰 제목의 두 번째입니다. 윤핵관, 그동안 윤핵관으로 지목이 됐었던 장제원 전권 대리. 그러니까 뭔가 협상에, 전권을 받고 협상에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나왔어요, 어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 단일화 협상 과정 다시 나타난 윤핵관. 여당은 국민 우롱한 것. 그 여당이 또 반발을 해요. 이게 뭡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퇴진했다던 장제원이 정권 대리인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당의 반응이 좀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반응이에요.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인데요. 그동안 윤 후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윤핵관 참 논란됐는데 퇴진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윤 후보 약속 이거 지키지 않았군요. 그동안 국민 기만했군요. 이렇게 또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이른바 이제 윤핵관 파문, 이게 뒷말에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거 어제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사이에 여의도에서는 예.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죠. 권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의 그 윤핵관에서 아웃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 믿었다? 네.
계속해서 암약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고요. 이제 이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는 권성동 의원이 친상을 당했어요. 네, 강원도에서 자기 예. 지역구에서 치렀는데 강원도 조화가 동이 나서 서울에서 실어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윤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윤핵관 리스트도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그 윤핵관 리스트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검사 출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윤핵관의 대부분은 검사 출신 그리고 MB계 인물들이 많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고요. 어저께 그게 이제 윤 후보의 입을 통해서 공식으로 후보가 확인이 스스로 된 그걸 밝힌 네, 그 이름을 그- 거론했거든요. 누구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 보고 좀 저는 의외였고 어저께 제일 의외는 협상 일지를 PDF 파일로 공개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제 뭐 이거 질문도 좀 있었죠. 왜 장제원 의원이 협상에 나섰습니까? 에 대한 설명이 이래요. 장 의원 매형이 대학 교수인데 안 후보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사 전달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인 거예요, 지금요. 손아람 변호사. 네. 근데 사실요. 윤핵관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토록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뭔가 선대위에 참석, 이 선거에 좀 참모로서 도와주다가 퇴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뭐 윤석열 후보의 설명도 있었고 예. 실제 장제원 의원이 저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동의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민주당에서 저희 걱정을 이렇게 해주실 거는 민주당이 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이 입장을 냈어요, 어제. 그 핵심 관계자라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정진상, 김용, 뭐 예전에 유동규 이런 예. 분들 다 핵심 관계자란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윤핵관이라는 것을 공격했던 이유는 예. 이분들이 정식의 보고 체계나 어떤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고 언론의 익명 인터뷰나 뭐 후보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선거를 어렵게 한다라는 점을 비판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협상 일지를 보면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예를 들면 후보에게만 보고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권영세 본부장에도 때때로 보고하고 예.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일을 했었고요. 예. 실제 이준석 대표도 이 진행되는 경과를 다 보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제원 의원이라는 특정 개인이 예. 개입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예. 정상적으로 당의 지휘 계통이 잘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고 실제로 요새 윤석열, 이준석, 예. 권영세 사이에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에서 장제원 의원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화를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선대본부에 공식 직함은 없죠. 네, 공식 직함은 없는 것인데요. 예. 어차피 선대본부라는 것이 한시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예. 뭐 우리 특보라든지 뭐 특명을 받은 인물들은 예. 뭐 꼭 거기에 공식 이름이 없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 입장 발표는 안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본인도 이 상황, 장제원 의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뒷말 좀 났어요, 어제. 그 질문도 좀 나온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그동안 퇴진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